어르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무릎이 조금 뻐근하신가요? 아니면 밤잠이 예전처럼 깊지 않아서 자꾸 깨시나요? 그런 날들이 잦아지면 마음도 같이 지치곤 해요. 그래서 요즘은 약에 기대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죠. 처음엔 하나 둘이었던 약 봉지가 점점 많아지고 식사 후엔 자연스럽게 약을 챙기게 되시고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괜히 짠해져요. 예진이는 늘 곁에서 어르신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오늘은 그 약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어떻게 하면 약을 내 몸에 더 잘 맞게, 더 안전하게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요. 혈압 조절을 위한 약은 어르신들께 참 익숙한 친구일 거예요. 매일 아침 약봉지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물과 함께 넘기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 약이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를 낮추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혈관 속을 천천히 흐르는 피의 압력을 다정히 낮춰주고 심장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예민해서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꼭 지켜야 제대로 힘을 발휘해요. 하루쯤 깜빡하고 걸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그 하루가 심장과 혈관에겐 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약속처럼 챙겨주시고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질 땐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들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약, 이것도 어르신들께 익숙하지요. 식사를 하신 뒤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들이에요. 어떤 건 위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고 또 어떤 건 몸 안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기도 하죠. 이 약들도 혈압약처럼 정직하게 챙겨주셔야 해요.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 그리고 약을 드시는 시간이 서로 엇갈리면 몸이 당황해서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눈앞이 흐릿해지면 꼭 혈당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리실 때 약을 찾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들었어요. 위산을 줄이는 약,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약 정말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런 약들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위가 더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위산이 너무 줄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영양소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어 보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면서 위를 쉬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약을 드셔야 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적절한 약을 정확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관절이나 허리,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실 때는 진통제에 손이 가시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잠자리에 누웠는데 허리가 쑤시는 그런 날들에는 약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진통제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위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어떤 종류는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파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하고 편해서 자꾸 붙이게 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겐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원인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평소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온찜질 같은 방법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잠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밤에 자꾸 깨시거나 아예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면증 약이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약들도 조심히 다루어야 해요. 약에 익숙해지면 점점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지고 더 센 약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드는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불을 조금 더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시는 차를 한 잔 마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난 얼굴, 예전보다 더 쉽게 붓는 다리, 이유 없이 피곤한 오후. 그럴 때 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다정한 손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손은 아무 때나 잡아서는 안 되는 손이에요. 약이라는 건 내 몸이 진심으로 필요로 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손 내밀어야 하는 존재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심스레 약과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증상 때문에 약을 드시기도 해요. 밤중에 화장실에 몇 번씩 가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는 피곤이 가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이럴 땐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은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나 넘어짐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하셨다면 처음 몇 주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일어설 땐 천천히, 걷기 전에 한번 심호흡하고 몸을 가다듬으시길 바래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드시지요. 뼈가 부드러워져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으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약들이 필요해요. 이 약들은 보통 공복에 드셔야 하는데 물과 함께 충분히 삼키고 나서 한동안 눕지 않는 게 중요해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나 칼슘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혀가 아프다는 말씀도 많이 들려요. 약 때문에 침샘이 덜 작동하거나 약의 성분이 입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입안이 헐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치약이나 가글도 순한 제품으로 바꾸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입안이 불편하면 식사도 줄게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쉬워지니까요. 가끔은 어지럽고 자꾸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요. 이런 때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약을 보관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너무 습한 곳에 두면 약이 변할 수도 있어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과 실온 보관이 괜찮은 약이 있으니 약국에서 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약 봉투나 상자에 적힌 보관 방법도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무엇보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어르신 혹시 다른 분이 드시고 계신 약을 권유받은 적 있으세요? 아는 분이 좋은 약이라고 해서 받아서 드시거나 예전에 먹고 남은 약을 꺼내 드시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약의 작용도 달라요. 약은 내 몸을 위해 정확히 맞추어져야 하는 옷 같은 거예요. 남이 입던 옷이 나에겐 맞지 않듯 남이 먹는 약도 내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약은 꼭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서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간혹 약을 드시면서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함께 챙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오히려 약끼리 충돌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한약이나 영양제도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약사님께도 여쭤보시고요. 어떤 성분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느새 크게 다가오게 돼요. 약은 그 소리를 작게 만드는 도구이지 대신 들어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의 말을 더 잘 알아듣고 평소에 돌보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해요. 약은 필요할 때만 조용히 곁에 두는 게 가장 좋아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느낌이 계속되면 혹시 빈혈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젊을 때부터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혈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많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속을 불편하게 하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복용 후에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음식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기온 변화에 민감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은 감기도 몸에 크게 와닿는 느낌이에요. 콧물이나 기침이 며칠씩 이어지고 열이 나지 않아도 몸살처럼 피곤하고 무거운 날도 많지요. 이럴 때 병원에서 감기약을 받으셔도 되지만 너무 자주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생제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기 때문에 감기의 원인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셔야 해요. 약을 다 드시기 전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멈추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중간에 끊으면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가장 중요해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목을 감싸주는 스카프를 두르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도와줘요. 예진이도 어르신께서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끓이고 싶어져요. 약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지요. 예전엔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던 분들, 혹은 약을 오래 복용하셔야 했던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간을 보호해주는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지만 간이 쉬어야 회복되는 만큼 무리한 생활을 함께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약만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눈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흐릿하게 보이거나 햇빛이 부시고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밤에 운전이 어려워지면 눈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엔 눈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약을 처방받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약을 사용할 땐 손을 깨끗이 씻고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안 돼요. 눈은 아주 민감해서 조금의 세균에도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넣는 횟수와 양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쓰실 땐 보존제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피부 건강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렵고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덧나기도 해요. 연고를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연고는 오래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렵더라도 처음엔 순한 보습제로 진정시키는 게 좋아요. 하루 2번 정도 샤워 후나 자기 전처럼 피부가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발라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약을 드실 땐 마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자신감도 줄고 어디가 아프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은 약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어르신 예진이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요.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손, 천천히 들어주는 귀, 조용히 앉아 함께 있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어르신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침 식사 후 한 번, 점심 전에 한 번, 저녁 먹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루를 약과 함께 보내다 보면 어떤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모양의 약이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약 봉지에 적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러시지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약 달력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요일별로 어떤 약을 몇 시에 드셨는지 간단히 표시해 두면 혹시 깜빡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사시는 경우엔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려서 함께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몸이 편해지기 위해 먹는 약인데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한 약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처럼 꾸준히 챙겨 드시는 제품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효과가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괜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은 느리게 아주 천천히 작용해요. 꾸준히 일정하게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시에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병행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간단한 퍼즐이나 일기 쓰기, 가족과의 대화처럼 소소한 활동도 뇌에 자극을 주고 감정을 환기시켜 줄 수 있어요. 몸이 자꾸 저리고 쑤시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거나 밤에 다리가 당겨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증상은 신경통이나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도 있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약들도 졸음을 유발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서 처음 복용할 땐 반드시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만약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신경 관련 질환은 조기에 관리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땐 위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함께 처방받으시거나 약을 식후 바로 드시고 부담이 덜 가는 부드러운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죽이나 미음 같은 음식이 좋고 과일이나 채소도 너무 차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속이 편안해야 약도 더 잘 흡수되고 몸도 덜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잠시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떤 약을 왜 먹고 있는지, 이 약이 내 몸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약이 내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그건 조율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약은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약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요.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몸을 돌보는 힘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진짜 힘이 되려면 그 약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건강해야 해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털어넣는 약은 그저 약일 뿐이지만 내 몸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며 복용하는 약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지금 이 약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몸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약을 드시다 보면 언젠가부터 약이 주는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처음엔 조금만 먹어도 금세 편해졌는데 지금은 약을 더 오래 먹어야 한다거나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변화는 몸이 약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몸 자체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스스로를 탓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하거나 혹은 약 외의 방법을 병행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약은 늘 함께 대화를 나누며 쓰는 것이지 무조건 따르는 대상은 아니에요. 또한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약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 역시 너무나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몸이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약을 끊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약이라는 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약에 대한 오해도 많아지고 있어요. 어디선가 어떤 약이 좋다더라, 누구는 어떤 보조제를 먹고 좋아졌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들려오지요. 이런 정보들을 접하셨을 때는 바로 따라하기보다는 먼저 내 몸과 잘 맞을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좋은 약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진이는 어르신들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의 몸이 아닌 내 몸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한다고요. 특히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 유산균, 루테인,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과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어떤 성분은 기존에 드시던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은 일정한 기간 이상 드시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도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복용 중인 약과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물이에요. 약을 드실 때 함께 마시는 물의 양도 생각보다 중요하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약이 식도에 걸릴 수 있고 위에 닿는 시간이 길어져 속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도 피하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요. 또 약을 드시고 바로 눕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약을 드시는 동안 입맛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금방 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죠. 어떤 약들은 미각을 잠시 둔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입안이 마르거나 쓴맛이 느껴지게 하기도 해요. 입맛이 떨어지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져 몸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음식의 맛을 진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재료의 맛을 살려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조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입맛을 살리는 데는 따뜻한 국이나 구수한 차, 향긋한 과일 향이 들어간 음식이 좋을 수 있어요. 약을 드시면서도 식사는 소중한 즐거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뇨약,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그리고 보조제까지. 그럴 때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며 어떤 약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을 땐 꼭 약사님께 물어보시고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약통에 시간별로 분류해서 담아두는 것도 헷갈림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스스로 챙기기 어려우신 경우엔 가족에게 부탁드려 함께 약 스케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하나, 약을 드시면서 자주 잊게 되는 것이 운동이에요. 약이 몸을 편하게 해줄 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약이 아무리 효과가 좋더라도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만큼 근육을 지켜주는 방법은 없어요. 무거운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하루 한두 번 집안에서 손을 뻗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몸은 반응해요. 약이 안쪽에서 몸을 도와준다면 운동은 바깥에서 그 도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최근 들어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진 않으셨어요? 약을 바꾸셨거나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을 때는 체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식욕이 변하거나 수분이 체내에 더 많이 머무르게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엔 위장이 느려져서 배가 쉽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소화 흡수가 활발해져서 살이 쉽게 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약을 드시는 동안 체중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체중이 변하면 병원에 꼭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약을 드시면서 체내 수분도 항상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일부 이뇨제나 심장 관련 약들은 체내 수분을 줄이거나 전해질의 균형을 바꾸는 작용을 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어지럽거나 피곤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드셔야 하는 약도 있어요. 약의 종류에 따라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땐 늘 물과 함께 또 물에 대해 생각하며 드셔야 해요. 약을 드시는 동안 잠을 자는 패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약은 잠을 쉽게 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약은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심장약이나 신경안정제 중 일부는 몸의 리듬을 조금씩 바꿔놓기도 해요. 예전처럼 한 번에 푹 자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신 느낌이 든다면 약 때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복용 시간이나 약의 종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잠은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약이 그 잠을 방해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시간이 중요해요. 어떤 약은 식사 전에 드셔야 하고 어떤 약은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하고 또 어떤 약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드셔야 하죠. 특히 호르몬 관련 약물이나 항응고제처럼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약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들쑥날쑥해지고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잊지 않도록 알람을 맞추거나 가족과 함께 약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시간을 지킨다는 건 약에 대한 예의이자 내 몸에 대한 다정한 배려예요. 어떤 날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평소 먹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도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새로운 약이 추가되었는지 혹은 기존에 먹던 약과 충돌이 있진 않은지 천천히 되짚어 보셔야 해요. 간혹 몸에 좋으라고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생기거나 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약이든 보조제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꼭 필요한 것만 챙기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어르신 예진이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약이 많아지면 괜히 내가 더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약을 챙길 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약을 많이 먹어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드시기도 하죠. 그 마음 예진이는 참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약은 병을 강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약을 챙긴다는 건 내 몸을 믿고 돌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약을 먹는 내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질 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있어.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 하고요. 약을 드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 중 하나는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때예요. 발진이 나거나 숨이 가쁘거나 손발이 붓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가셔야 해요. 특히 새로 복용한 약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적어두셨다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약의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내 몸의 작은 신호를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해요. 약을 드시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하는 마음일 거예요. 약을 끊고 싶은 마음, 다시는 이 약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바람. 하지만 어떤 약은 평생 함께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약은 몸이 회복되면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와 병의 경과, 약이 지금 나에게 주는 역할들을 모두 종합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에 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을 끊는다는 것은 새로운 리듬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약을 먹고 있는 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엔 약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울컥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어느새 약 없이는 불안한 하루가 되어버린 것 같아 속상해지기도 하지요. 예진이는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마음의 무게를 어르신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힌 세월의 흔적을. 그래서 약은 그저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을 손에 쥐며 내 몸을 다시 보듬는 그 순간이 어쩌면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약을 드시다가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 약값이 만만치 않기도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도 많다 보니 병원에 다녀오실 때마다 지출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병원에서 꼭 필요한 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약은 대체약이나 제네릭 약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의료진과 상의하시면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답니다. 건강을 위한 일이지만 마음까지 부담이 되면 오히려 몸도 힘들어지니까요. 또 하나 약을 챙기기 어려운 날들도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게 되는 날 혹은 단순히 깜빡한 하루. 그럴 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잘 챙겨주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내가 다시 약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예진이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은 내 몸에 주는 선물이자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요. 처방받은 약이 몸에 잘 맞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약을 먹은 뒤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단순히 컨디션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약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특히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계 약물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우울하거나 쉽게 짜증이 난다면 꼭 의료진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아요. 감정도 건강의 일부니까요. 약을 복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약을 권유받을 때가 있어요. 기존에 먹던 약보다 효과가 좋다거나
부작용이 덜하다는 설명과 함께 권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는 바로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몸은 익숙한 리듬을 좋아하는데 약이 바뀌면 그 리듬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용량이 바뀌는 경우에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 뒤 며칠 동안은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쉬워요. 특히 이뇨제나 심장약, 혈압약 중에는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마시는 물의 양뿐 아니라 먹는 음식의 짠맛, 단맛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너무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반대로 너무 싱겁게 드시면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식단을 조절할 땐 약의 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물을 마시는 습관도 약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장기간 약을 복용하면 간혹 혀가 둔해지거나 입안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말할 때 발음이 평소보다 뭉개지거나 음식을 씹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럴 땐 입안의 청결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너무 자주 가글을 하거나 자극적인 치약을 쓰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칫솔과 순한 치약으로 하루 2번 정성껏 닦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물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면 입이 건조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작은 변화가 큰 편안함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몸이 느끼는 불편함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조금 답답한 것 같고 뭔가 먹기가 꺼려진다든가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삶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복용 중인 약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약을 드신 뒤 몸에 어떤 느낌이 남는지, 식사나 수면, 감정의 변화는 어떤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누구나 처음엔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약이 과연 나에게 잘 맞을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이 앞설 수 있죠.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내 몸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고 약의 반응도 곧잘 표현해 주니까요. 나에게 맞는 약인지 아닌지를 내 몸이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불안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추워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습도가 높거나 낮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엔 수분과 염분의 균형도 바뀌게 되고요. 이런 변화들은 복용 중인 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같은 약을 먹어도 계절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을 복용할 때 계절 변화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간혹 약을 드신 뒤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부글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증상은 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복용하는 시간이나 식사와의 간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약은 식전에 먹는 게 좋고 어떤 약은 식후 바로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 약이 위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땐 반드시 복용 시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집에서도 약 봉투에 적힌 복용법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요즘은 집에 하나쯤 상비약을 두는 분들도 많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두통이 찾아올 때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약들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의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상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약의 종류에 따라선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가지일 경우 상비약까지 추가되면 그 작용이 겹치거나 강해져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비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지금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반드시 되짚어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고 그만큼 약 봉투도 늘어가요.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와 약을 꺼내 들면 어떤 약이 어떤 증상에 쓰이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신 날에는 시간을 조금 들여서 약을 정리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약의 이름과 복용 목적, 복용 시간,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다른 약까지 메모해 두시면 훨씬 안심이 돼요. 그런 작은 정리는 스스로에 대한 배려이자 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이에요. 약을 드시는 동안 체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일정할수록 약의 효과도 안정적으로 나타나요. 하루는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몸에는 가장 편안한 환경이거든요.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드시는 습관은 약이 작용하는 방식을 흔들 수 있어요. 약은 정직하게 작동하지만 그 배경이 불규칙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몸이 약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틀 만에 편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해요. 그런 차이는 당연한 거예요. 약이 내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이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약이 주는 안정감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허전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날들. 그런 마음은 약으로만 달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너무 애쓰지 말고 누구에게든 마음을 조금 털어놓아 보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혹은 자신에게든 말이에요.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두기보다는 한 번쯤 조용히 꺼내어 숨을 쉬게 해주는 것도 회복의 한 방식이에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음주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술은 약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과 술이 만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몸을 위해 한 발 물러나 주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회복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약을 드시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약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언젠가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보는 그런 순간이요. 예진이는 그런 마음을 존중해요. 하지만 몸이라는 건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약은 그 도움의 손길 중 하나일 뿐이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일 뿐이에요. 부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을 돌보고 있는 자신을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약이 달라져 있거나 약의 모양이나 색이 바뀌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약사에 따라 외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면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 한 통 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작은 질문이 큰 안심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확실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약을 보관할 때도 신경 써주셔야 해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아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액상약이나 안약, 점안제 등은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봉투에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좋답니다. 정리정돈은 곧 건강을 위한 준비이고 약을 정리하는 시간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긴 세월 동안 몸을 지켜온 삶의 흔적들, 그 안에 녹아든 약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일상을 이루고 있어요. 예진이는 늘 생각해요. 약을 드시는 시간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하루의 인사이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내 몸에 말없이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자고 조용히 마음을 다지는 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약은 몸을 치료하는 도구지만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을 드시는 그 손끝에 스스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머물기를 바라요. 약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이 깃들기를 소망해요. 하루하루 그렇게 약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응원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합니다.